공황장애 약 먹기는 싫은데 꼭 먹어야 하는 것일까? 공황장애 약의 모든 것, 이 영상 하나로 먹을지 말지 결정하세요. 페이스타임 정신과 이상원입니다. 공황장애 진단받으신 분들이 약을 먹어야 하냐고 물으면 기본적으로는 약을 먹으라고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개인의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은 공황장애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지 공황장애 치료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황장애에서 약을 먹는 것이 좋은 이유를 알아볼까요? 감기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콧물, 가래, 기침, 고열 등의 증상들을 빨리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침약, 해열제를 먹습니다. 감기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만 기침을 너무 오래 하거나 열이 너무 나면 견디는 게 괴롭잖아요.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예민해진 내 몸의 알람이 잘못 울려서 심장 두근거림, 숨막힘, 몸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민해진 알람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체 증상을 줄이는 데는 약이 효과가 빠릅니다.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 신체적인 증상이 자꾸 반복된다면 아무리 생각을 바꾸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해도 공황장애가 나아지는 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약은 일반적으로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사용합니다. 공황장애 약인데 웬 항우울제? 우울증 약으로 개발되었지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공황장애 약으로서 가장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이므로 항우울제가 공황장애 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불안제는 그때그때 이미 울리고 있는 알람을 빨리 끄는 데 효과가 있다면 항우울제는 알람 시스템 자체를 안정화시켜서 공황의 발생을 줄입니다. 약은 얼마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할까요? 약으로만 치료했을 때는 최소한 9에서 12개월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재발이 심한 질환이라 약을 끊고 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제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항우울제는 소화불량, 항불안제는 낮에 졸리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변경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불안제의 경우 약을 오래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초기에는 우선 공황장애 증상을 잡아야 하니까 항불안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증상이 좋아짐에 따라 약의 용량을 줄이고 사용 빈도를 줄이면서 항우울제만 사용하는 것이 최근의 치료 경향입니다. 약이 공황장애 치료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공황장애가 낫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공황장애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약만 복용했을 경우는 재발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공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면 공황을 다시 경험해도 그것이 공황장애까지 발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없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을 잘 익혀서 약물 치료와 함께 사용한다면 치료 기간이 단축되고 재발의 위험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황장애에서 약물 치료는 분명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그저 약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때문에 약물 치료를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부작용이 안 생길 정도로 의존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공황장애를 빨리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약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을 이용하면서 약 없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약 없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도 제 채널에 5분짜리 영상으로 소개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